응급실로 한 환자가 실려왔다. 말기 신장병이 진행되고 있었던 환자. 하지만 투석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응급투석이 결정됐다. 투석을 하기 위한 임시 혈관 확보 수술에 들어간다. 환자의 목 부위 정맥에 관을 삽입해 응급투석을 위한 혈관을 확보했다. 혈액이 투석기로 흘러들어가고 환자는 그제서야 한숨을 돌린다. 자칫 조금이라도 지체했더라면 말기 신장병 환자들은 그 다음을 예상하기 힘들다. 당뇨병에 의한 콩팥병으로 투석을 하시는 분의 10년 생존율은 약 38%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실제로 암 환자들의 10년 생존율보다 현저히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장병으로 투석을 하는 경우 대장암, 위암보다 10년 생존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만큼 암보다 위험한 질환이 만성신장병이다. 만성신장병의 최선의 치료는 신장 이식이다. 하지만 만성신장병 환자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에 비해 이식할 수 있는 장기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신장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의 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그 신장 이식을 받겠다고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 14,400여 분이 계십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사실 그 숫자로 따지면은 현재 만성신부전에 빠져 있는 분에 비해서는 그 숫자는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고요. 하지만 희망은 있다. 만성신장병, 늦기 전에 관리하면 달라진다. 투석도 10년 이상 늦출 수 있고 평범하고 건강한 일상도 가능하다. 철저한 관리로 만성신장병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환우들의 동반자, 안규리 교수. 신장 이식과 그 후 면역학적 관리까지 새로운 신장과의 출발을 함께하는 하종원 교수. 신장이식센터의 두 명의와 함께 만성신장병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 알아본다. 혈액투석을 하러 병원을 찾은 김옥남 씨. 남편과 함께 두 손을 꼭 잡고 인공신장실로 향한다. 만성신장병이라는 긴 투병 생활을 이렇게 늘 남편이 함께했다. 김옥남 씨가 혈액투석 단계에 들어간 지는 1년째. 하지만 아내의 팔에 꽂히는 주사바늘을 볼 때마다 남편의 마음은 편치가 않다. 맨날 보면 이게 찌릿찌게 보면 내가 다 아파. 워낙 붉은 게 들어가가지고 온 것 같아요. 못 박는 느낌. 지금 바늘이 아니죠. 크기가. 거의 볼펜 크기라 진짜. 수십째 보면 진짜. 정말 아파요. 보는 것뿐만. 일주일에 2번 꼬박 4시간씩 혈액투석을 받는다. 나빠진 신장을 대신해 혈액 속의 노폐물을 이 투석기가 걸러주는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치료지만 그만큼 김옥남 씨의 일상도 투석기에 매여 있다. 투석 자체가 힘들죠. 몇 시간 동안 누워 있어야 되는 것도 힘들고, 하고 나서 또 이게 몸무게를 빼고 그러고 하니까 하고 나서도 좀 기운도 많이 빠지고 그런 건 힘들죠. 인공신장실을 안규리 교수가 찾았다. 안규리 교수와의 인연도 어느덧 20여 년이다. 김옥남 씨가 만성신장병을 알아온 기간만큼 이어진 인연이다. 발병 후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인 만큼 만성신장병은 의사도 환자도 마라톤과 같은 긴 투병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세우고 있으니까 밀려서. 이게 장기간 되는 거다 보니까 본인이 받아들여야 제일 편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응? 라고 생각해야지 편하지. 나는 왜 이럴까? 나한테 왜 이런 병이 있을까? 이러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힘들죠, 정신. 평생 그럼 힘들어서 못 살아요. 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되어 있거나 그 기능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질환을 통틀어 만성 신장병이라고 한다. 우리 몸에는 등 아래쪽에 주먹 크기만 한 2개의 신장이 있다. 신장의 조직은 사구체라는 미세한 필터로 이루어져 있다. 사구체는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져 있는데 이곳을 혈액이 통과하면서 각종 노폐물은 걸러내고 필요한 물질은 다시 혈액으로 돌려보낸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 몸의 전해질과 수분 등이 균형을 맞춘다. 사구체에서 이렇게 걸러진 노폐물과 수분은 모여 소변이 되고 이것은 방광을 거쳐 몸 밖으로 배출된다. 그렇다면 만성 신장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일까? 올해로 7년째 안 교수를 찾고 있는 68세의 정평호 환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의정부에서 오시느라 힘드셨겠어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편안하셨어요? 예, 다리 좀 걷어보세요. 약간 부으셨다 음식이 짜나 봐요. 요게 부종이에요. 이렇게. 여기 보면 양말 자국이 이렇게 보이시거나 아니면 좀 더 심하면 신발이 안 들어가시거나 다리에 부종이 심한 정평호 씨는 현재 사구체 신염을 앓고 있다. 만성 신장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사구체 신염이다. 사구체 신염이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염증이 생겨 사구체가 손상된 것을 말한다. 혈액을 여과시키는 사구체가 손상되면 단백질, 적혈구 같은 혈액 내에 있어야 할 중요 성분이 노폐물과 함께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이것이 단백뇨다. 지방에 계시면서 그 콩팥 관리를 잘 하지 못하셨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2009년에 다시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을 때는 정상이셨던 콩팥 기능이 28%밖에 남지 않으셨습니다. 이 크레아티닌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증상이 없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일정 간격으로 병원에 오셔서 크레아티닌을 재보시면서 혹시 나쁜 때에는 이 나쁜 원인을 제거하면 지금까지 정평호님처럼 오랜 기간 투석을 안 하시면서 건강관리를 해가실 수 있습니다. 크레아티닌은 근육과 뇌 등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크레아틴이 분해될 때 나오는 부산물로 체내에서 에너지로 사용된 후 남은 단백질의 노폐물이다. 크레아티닌은 혈액으로 흘러 유일하게 신장으로만 배설되기 때문에 신장병의 유무를 판단하는 지표가 된다. 따라서 신장병 환자의 경우 혈액 내 크레아티닌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다.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는 그 크레아티닌이라는 근육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몸 안에 차 있어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콩팥 기능인 사구체 여과를 추정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안규리 교수가 만성 신장병 환자들에게 매일매일 체크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혈압이다. 잘 재시는 거가 콩팥병 관리하는데 정말 혈압을 이렇게 잘 재우셔서 너무 고마워요. 콩팥이 잘 유지되는 데에는 제일 중요한 게 혈압인데요. 혈압은 오늘은 약간 높으신 쪽이세요. 지난번에 올라가셨었고 이번에는 조금 떨어졌는데 아직도 혈압 관리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성신장병을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 가운데 하나가 고혈압이다. 사구체는 수많은 모세혈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혈압이 높으면 작은 혈관들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진다. 압력이 가해지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이로 인해 단백질이나 지방이 혈관벽에 침착하는 동맥경화가 일어난다.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던 사구체 내의 혈관은 굳으면서 노폐물이 빠져나가던 구멍도 같이 수축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사구체로 흐르는 혈류도 줄어들고 여과 기능도 제 기능을 못해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고혈압은 만성콩팥병의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고혈압이 생기면 혈관 내피세포가 망가지게 되는데 신장은 작은 모세혈관 덩어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포들이 망가지면서 단백뇨가 나오게 되고 단백뇨가 다시 콩팥 손상을 일으키게 되면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신장병 환자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혈압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다. 고혈압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원인이 당뇨다. 당뇨병으로 인해서 혈액 내에 고농도의 포도당이 흐르면 대사성 부산물들이 쌓이게 되고 이런 노폐물들로 인해 사구체 내의 모세혈관들이 굳어버린다. 결국 혈액을 여과시켜야 하는 신장은 제 기능을 잃고 만다. 우리나라의 그 투석을 하시는 분의 그 원인병을 보면 당뇨병이 48%, 고혈압이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병들만 조기에 잘 관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투석을 하지 않고 건강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만성신장병은 진행 속도에 따라 그 치료법도 달라진다. 사구체의 여과 기능에 따라 그 진행 단계를 나눠보면 5단계로 나뉜다. 신장 손상이 크게 없는 1, 2단계. 사구체 여과율이 60% 아래로 떨어지는 3단계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단계. 말기로 떨어져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해야 한다. 투석 치료에 앞서서도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투석 전에 미리 혈관을 확보하는 수술을 받는다. 이것을 동정맥루 수술이라고 한다. 피를 뽑을 때 쓰는 정맥은 압력이 낮아 충분한 혈류를 확보하기 어렵다. 동맥은 압력은 충분하지만 너무 깊이 있어 주사바늘이 닿기가 쉽지 않다. 동정맥루 수술은 동맥과 정맥을 인위적으로 연결해주는 수술이다. 동맥과 정맥의 혈류를 일시적으로 차단한 후 정맥을 잘라 동맥에 연결해준다. 그러면 동맥에 흐르던 피가 정맥 쪽으로 흐르게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늘고 얇았던 정맥은 동맥처럼 굵어지고 벽이 두꺼워지면서 동맥화된다. 이렇게 되면 여러 번 바늘을 꽂아도 잘 유지되면서 혈액 투석하기에 적합한 혈관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혈관이 굵어지는 데에는 최소 4주에서 8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투석 몇 개월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혈액 투석이 필요한 환자들은 3, 4개월 전에 이 수술을 이제 하라고 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동맥하고 정맥을 문합한 이후에 동맥 혈류가 정맥으로 이동을 하면서 정맥이 동맥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혈관이 굵어지고 커지는 거죠. 혈관이 확보되고 나면 혈액 투석에 들어간다. 보통 일주일에 2번 내지는 3번 투석기가 있는 병원에 와서 받아야 한다. 때문에 혈액 투석이 시작되면 여러모로 일상에 제약을 받는다. 혈액 투석은 나빠진 신장 기능을 대신해 투석기가 피를 깨끗하게 걸러내는 치료 방식이다.
투석기는 투석막을 사이에 두고 투석액과 혈액으로 나뉘는데 투석막을 통해 노폐물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고 수압을 이용해 혈액 속에 있는 물은 투석액 쪽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해서 깨끗해진 혈액은 다시 환자의 몸속으로 들어간다. 하종원 교수의 외래가 있는 날, 2월 14, 3월 2달 반 됐고 컨디션 어때요? 컨디션은 좋은데 이게 수치가 별로. 크레틴. 이식 수술을 받고 경과를 보기 위해 하 교수를 찾은 조현석 씨. 그는 2달 전 아버지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았다. 복막 투석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5월 달쯤에 받아가지고 그때 수술하느냐고 한 3주 정도 학교를 못 가고 그때부터 계속 한 2년 반 정도 했죠. 성인이 되면서 이식 수술을 받은 현석 씨. 이제 투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장과 살아갈 날들에 대한 기대가 많다. 약만 잘 먹으면 아무런 제약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조금 조심해야 될 것만 조심해주면은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런 생활 속에서 사회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어울릴 시간도 많고 뭐 그런 시간은 많이 생기겠네요. 이식 수술 받은 환자들의 경과를 보기 위해 병동을 찾은 하 교수. 수술 후에는 이제 새 장기와의 적응이 관건이다. 조직 검사에서는 약간 염증기가 조금 있는 걸로 나왔고, 지금 주사를 4번 맞은, 오늘까지 4번째죠. 어제까지 맞았는데 크레아틴은 조금씩 내려가네요. 소변 단백도 이제 안 나오고 좋아졌네. 네. 예. 만성 신장병의 궁극적인 치료는 신장 이식뿐이다. 신장 이식을 하면 투석을 할 때보다 생존율도 높일 수 있다. 손으로 쭉 이렇게 좀 찍어보고. 생존율에 관해서도 따져보면은 이식을 하는 것이 훨씬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생활의 질 향상뿐만이 아니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신장이 새로 이식이 되어야지만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신장 이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만성신부전 환자에서는 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 이식센터를 찾은 부부. 부부는 현재 신장 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05년에 사구체 신염 진단을 받은 남편 황의규 씨는 아내 정영수 씨로부터 신장을 받게 된다. 2년 전부터 다녔었는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뭐 투수를 해라. 그래서 사실은 투수보다는 투수하게 되면은 회사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도 다녀야 되고 해서 투수가 아니고 실제 바로 일식 수술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가족과 의논을 하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저한테 보냈을 때 제가 걱정하지 마시오. 제 걸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당신 거 싫다. 진짜 미안치요. 평소에 아주 뭐 튼튼하고 한 것도 모르지만은 굉장히 미안치요. 그렇지만은 부부지만은 실제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입원을 하자마자 남편이 있는 병실로 향하는 정영수 씨. 아내가 고마우면서도 미안함이 앞섰던 황의규 씨. 하지만 이번 수술을 계기로 서로에 대한 신뢰는 더욱 견고해졌다. 이처럼 비혈연 이식에서는 부부간의 이식이 많은 편이다. 혈연 이식, 우리 가족 간에 하는 이식이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3분의 1이 이제 비혈연 이식인데 또 그 중에 이제 아주 많은 숫자, 한 4분의 3 가까이가 부부 간의 이식이 되겠습니다. 부부의 수술이 있는 날, 지인들과 아들의 배웅을 받으며 황의규 씨가 수술실로 향한다. 하지만 황의규 씨, 긴장한 빛이 역력하다. 그런 아버지를 응원하는 아들. 잘 갔다 올게.
마음이 좀 짠하네요. 오늘따라 유난히 작아 보이는 아버지의 어깨다. 하지만 아들도 아버지도 서로를 생각하며 애써 의연한 모습이다. 그렇게 아버지를 수술장에 보내놓고 뒤돌아선 아들. 참았던 눈물이 그제서야 터졌다. 부모님의 수술이 무사히 끝나기만을 바라본다. 수술은 먼저 아내 정영수 씨의 신장을 떼내는 수술부터 시작된다. 수술은 복부를 완전히 절개하지 않고 복강경으로 이루어진다. 최소한의 절개로 기증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다. 수술은 적출과 이식 두 파트로 나뉘어 이루어지는데 생체 기증 시 적출은 비뇨기과의 의료진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황의규 씨는 사고체 신염으로 인하여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었다. 그래서 신장 이식을 결정하게 됐다. 황의규 씨에게 이식될 신장은 아내 정영수 씨의 왼쪽 신장이다. 복부 쪽을 부분 절개하고 복강경으로 길을 찾아 들어간다. 신장에 연결된 동맥과 정맥, 요관을 잘라내 건강한 신장을 적출해낸다. 적출된 신장은 황의규 씨의 오른쪽 아래, 기존에 있던 신장 밑에 이식된다.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고 요관을 방광에 문합하면 수술은 끝이 난다. 시간이 지나면 기존에 있던 신장은 자연적으로 퇴화된다. 주변 조직에서 신장 조직을 다 분리하고 나면 동맥을 잘라낸다. 이때부턴 시간과의 싸움이다. 뭐 다른 수술처럼 사실 느긋하게 할 수가 없어요. 딱 모든 것이 레디된 상태에서 바로 이제 문합에 들어가서 혈관을 연결하는 수술 자체는 재관리될 때까지는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드디어 정영수 씨의 건강한 신장이 몸 밖으로 나왔다. 적출된 신장은 얼음에 든 보관함에 담겨 즉시 옆 수술실로 이동한다. 옆 수술실에선 하종원 교수가 대기하고 있다. 적출된 신장은 받아서 먼저 혈관에 수액을 넣어 씻어낸다. 수액으로 깨끗하게 피를 빼낸 다음에는 주변 조직 정리에 들어간다. 신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과 주변 조직 등을 잘라내고 나면 신장이 온전한 모습을 드러낸다. 잘 정리된 아내의 신장이 이제 남편의 몸속으로 들어간다. 본격적인 신장 이식 수술은 지금부터다. 여기 하나 있어, 여기. 동맥은 동맥끼리, 정맥은 정맥끼리, 혈관들을 연결하는 정교한 작업이 이어진다. 혈관이 다 연결되자 좀 전 하얗던 신장이 분홍빛으로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한다. 자, 기준이가 아까 허였던 게 이제 빨갛게 됐지. 혈관이 연결되고 피가 돌고 나니 이내 요관에서도 소변이 나오기 시작한다. 정영수 씨의 신장이 남편 황의규 씨에게 이식되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한다. 이제 남은 과정은 요관을 방광에 문합하는 것. 새로운 신장으로부터 새로운 소변길이 만들어지고 수술은 끝이 났다. 신장 기증하신 분 혈관도 워낙 좋고 신장도 좋고 뭐 수혈하시는 받는 분들도 뭐 별 문제 없고 그래서 수술은 아주 깨끗하게 잘 끝났고요. 소변도 아주 잘 나오고 좋습니다. 뭐
앞으로 경과야 이제 또 지내봐야 알겠지만은 현재까지 수술은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61살의 정옥림 씨. 올해 15년째 만성 신장병을 앓고 있다. 정말 콩팥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근데 그 전에 한 2, 3년 전에 98년, 97년 IMF 때 저기 혈압이 높다는 건 알았어요, 약간. 그런데 이제 그걸 무시했어요. 몸이 이제 하반신으로 붙더라고요. 이게 다리가. 위에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20m 가려면 엄청 힘들더라고요, 숨이 차고. 그래서 그런 증상으로 해서 여기 입원하게 됐었어요. 만성 콩팥병은 기능이 60%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실제로 신장 기능 떨어지는 데 다른 증상은 거의 없으십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피로해서 이런 것이다, 내지는 소화가 안 된다라고 간과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이처럼 만성 신장병은 크게 증상이 없어 환자들 대부분이 신장이 망가진 후에야 병원을 찾는다. 그래서 무엇보다 정기검진이 중요하다. 평소보다 소변의 양이 줄거나 소변에 거품이 보이면 그 즉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통해 신장 기능을 체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번 나빠진 신장도 희망은 있다. 정옥림 씨의 경우가 그렇다. 예, 콩팥 기능은 오늘은 네. 비슷해요. 11.9%. 네. 크레아티닌은 3.85니까 네. 처음에 오셨을 때 크레아티닌 6이었던 거 생각나요? 네, 네, 맞아요. 고마워요. 거의, 네. 2000년이니까 벌써 15년. 15년째예요. 당시 신장 기능이 8%밖에 남지 않아 당장 투석에 들어가야 했던 정옥림 씨. 2000년도에 말기 신부전증이다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저희 병원을 방문하셨을 당시에 이미 크레아티닌이 7, 콩팥 기능은 8% 정도밖에 안 남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콩팥이 빨리 나쁘게 했던 원인이었던 악성 고혈압을 잘 조정을 하시기 시작하면서 콩팥이 서서히 기능을 회복을 하시더니 1년 후에는 크레아티닌이 2 이하로 떨어지면서 그 이후로 쭉 2011년까지 이 정도로 유지를 해주셨고, 신장을 꾸준히 관리해 정옥림 씨는 결국 투석을 하지 않고도 10년 넘게 지낼 수가 있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연간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지는 확률이 조금씩만 높아져도 신장이 악화되는 기울기가 급격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신장을 잘 관리하면 투석 시기도 늦출 수 있다. 이렇게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제거해주고, 두 번째로는 악화인자를 찾아서 콩팥이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고, 콩팥이 나빴을 때 생기는 합병증을 조절해 줌으로써 투석으로 가는 시기를 최대로 늦추는 일종의 마라톤 건강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장병의 철저한 관리는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다. 순댓국집을 운영하는 정옥림 씨. 공기가 팍팍 집어넣었어요. 많이 드시면. 주방일에서부터 서빙까지 혼자 가게를 꾸려가는데도 그녀는 힘든 기색이 없다. 괜찮은 건, 몇 시간 일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뭐 피곤하거나 그런 거지는 않거든요. 손님들이 한 차례 다녀가고 가게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그제서야 정옥림 씨의 식사 시간도 돌아온다. 정옥림 씨의 식단은 소식과 소금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은 무염식이다. 여기서 간은 다 무염이에요. 그리고 요거 두 가지만, 이거 지금 물말랭이 이거만 간이 정상간이 된 거예요. 신장이 나쁘면 체내의 수분과 염분을 조절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래서 염분 섭취를 제한하고 과식을 피해야 한다. 주요 원인인 고혈압을 관리하는 것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 혈압도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체크하고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일주일에 3일 이상
꾸준한 운동도 하고 있다. 그런데 정옥림 씨에게도 피할 수 없는 때가 왔다. 10년을 늦춰왔던 투석을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제가 견딜 수가 끝까지 간다 그러면 투석도 안 하고 뭐 그냥 조금 더 버티겠지만 그래도 신장이 조금 살아있을 때 투석을 하는 게 더 좋대요. 그 나머지 말하자면 신장의 기능을 했을 때 해야지 나중에라도 더 좋은 결과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결정한 거거든요. 복막 투석을 하기로 한 정옥림 씨가 수술대에 누웠다. 복막 투석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배에 카테터 관을 넣는 수술을 받기 위해서다. 수술은 부분 마취로 시행된다. 자, 배를 불룩 아까처럼 더 많이 더 아랫배 더 많이 참고. 의식이 있는 환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함께 협조하면서 수술이 진행된다. 참고 뱃속으로 물을 2리터를 넣을 텐데 숨을 이제 천천히 배로 쉬어보세요. 복막 안으로 연결구를 만들어준 다음 물을 먼저 넣어주어 복강을 부풀려준다. 이제 숨 들이쉬고 더 많이 쑥 들이쉬고 참으세요. 더 내밀어 봐요. 더 내밀고 참고 자, 참고 이제 관 들어갑니다. 조금 느낌이 뭐가 닿는 느낌 있죠? 접어주고. 그 다음 연결구를 통해 관을 연결해준다. 이 관이 투석액이 드나드는 통로가 된다. 자, 이제 관이 들어갔습니다. 잘 나오나? 그래요. 관으로 뱃속으로 넣었던 물을 다시 빼보는데 물이 이렇게 잘 나오면 관도 성공적으로 잘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카테터를 통한 복막 투석은 병원에 오지 않고 가정에서 자유롭게 투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람의 뱃속에는 복강이라는 공간이 있다. 이 복강과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이 바로 복막이다. 복막에는 얇은 모세혈관이 있는데 이 모세혈관과 복강으로 들어온 투석액 사이에서 노폐물 교환이 일어난다. 깨끗한 투석액 속으로 혈관 속의 노폐물과 수분이 빠져나오고 투석액은 다시 몸 밖으로 배출된다. 수술을 마치고 상처가 아물 때까지 하루를 입원해야 하는 정옥림 씨. 이제 그녀는 복막 투석이라는 치료법에 새롭게 적응해 나가야 한다. 이제 좀 자유가 조금 없다는데 그건 할 수 없는 거지. 나한테 운명인데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저는 지금도 도전해요. 지금도 가야 할 단계가 또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해볼 거 다 해봐야죠. 어떻게. 생명 유지하려면. 네. 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 만성 신장병 중에는 희귀 질환이 원인인 경우도 있다. 안규리 교수를 찾은 두 자매. 처음에 왔을 때보다 수치가 더 나쁘지 않아요. 네. 여기 다낭신을 모르고 지나가지고요. 자매는 모두 다낭신이라는 병을 갖고 있다. 다낭신은 만성 신장병을 일으키는 유전성 질환이다. 우리 딸도 여기 교수님한테 다니고 있어요. 지금 관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좋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다낭신 질환은 가족들이 함께 앓는 경우가 많아 혈연 간의 이식도 쉽지 않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언니. 다낭신은 전 세계적으로 400명 내지 1000명에 하나 정도 발생하는 상당히 흔한 유전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전체적으로 약 4, 5만 명 정도가 이 병을 앓고 계시리라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콩팥에 이제 무수한 물집이 생겨서 그 물집 때문에 콩팥 기능을 잃어가시게 되는 것이 주 원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낭신은 신장에 포도송이처럼 생긴 물집들이 생겨나 점점 커지면서 결국 신장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질환이다.
이 물집들은 신장에서뿐 아니라 때로는 간 또는 췌장으로도 번지는데 이로 인한 2차적인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원인이 되는 유전자가 밝혀지는 등 최근 들어 치료 약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낭신 고칠 수 없는 병이지만 희망을 가지고 남아있는 콩팥을 잘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열심히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도달하시는 분들도 후손들한테는 새로운 치료법이 나와서 행복하게 살게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를 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시는 그 모습이 차라리 우리한테 희망과 끈기를 가르쳐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다낭신 질환과의 투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관리다. 지난 94년 다낭신 진단을 받았지만 꾸준한 관리로 신장 기능을 잘 유지하고 있는 변진옥 씨. 일상 속에서도 특히 식생활에 신경을 써야 한다. 채소를 데칠 때도 신장병 환자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하다. 보통 이제 건강하신 분들이 드실 때는 시금치를 데친다 그러잖아요. 끓는 물에 얼른 놓다 빼서 드시면 되는데 저희 신장 환자들은 좀 삶는다까지 할 정도로 조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채소를 오래 데치는 이유는 채소 속에 들어있는 칼륨을 빼기 위함이다. 칼륨은 보통 건강한 사람들한테 나트륨을 배출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는데 이제 신장 기능이 자꾸 나빠지면 칼륨이 너무 많으면 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요. 만성 신장병 환자들이 칼륨이 든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으면 고칼륨 혈증에 걸리게 된다. 칼륨은 신장을 통해 배출되는데 신장 기능이 나쁘면 칼륨이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중에 쌓인다. 그러면 칼륨으로 인해 마비나 저혈압이 생기고 이로 인해 부정맥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최악의 경우 심장이 정지되는 위험한 상황까지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신장병 환자들은 칼륨 과다 섭취를 항상 조심해야 한다. 얼마 전 아들에게도 다낭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변진옥 씨. 그래서 요즘에는 아들의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엄마 거실에서 자다가 갑자기 열나고 막 떨어가지고 막 식구들 다 깨웠잖아. 그때 네. 마음이 어땠어? 엄청 놀랬죠. 이렇게 막 사실 그 전에는 막 이렇게 막 엄청 심각한 병인 줄 몰랐는데 처음 막 그런 거 보니까 엄청 놀랐었죠. 그 전에는 아예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나는 좀 건강에 신경 쓰고 살아야겠다. 그랬는데. 그리고 병이 있다고 거기에 막 저기 할 필요도 없고 관리만 잘하면 사는 동안에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건강하게 살 수 있어. 다낭신 환자들에게는 수분 섭취도 중요하다. 식사 전후 수시로 물을 마셔줘야 한다. 충분한 수분이 신장의 물집이 커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이제 변진옥 씨는 건강관리하는 법을 아들에게도 하나씩 가르치고 있다. 자신이 해왔던 것처럼 긍정적으로 다낭신과 살아가다 보면 그 끝엔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물혹이 막 퍼지는 걸 막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약도 있고 하니까 저희 아들 세대에는 뭐 이렇게 병원은 꾸준하게 다니지만 투석을 한다든가 뭐 이식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저는 항상 즐겁게 생각을 하고 살고는 있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굉장히 힘들었지만 뭐 병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뭐 병을 물리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살아가는 거죠. 뭐. 각자 자기의 콩팥 기능을 알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각자가 명의가 되셔서 자기의 필요한 건강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부부의 신장 이식 수술이 끝나고 이틀째.
회복돼 가고 있는 황의규 씨의 병실을 하종원 교수가 찾았다. 크레아틴이 1.96으로 떨어졌네요. 아주 뚝 떨어져 버렸네요. 떨어지는 게 좋은 겁니까? 떨어져야죠. 그럼 크레아틴 정상으로 돼야죠. 굉장히 지금 소변이 많이 나고 잘 돼서 크레아틴도 상당히 빨리 떨어지는 것 같고 이제 약물 농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오늘 저녁은 약을 하나는 건너뛸 거예요. 상처 괜찮고. 수술 부위도 잘 아물고 있다. 이제는 새 신장과 잘 적응하는 일만 남았다. 내일 지나고 한 모레 한 3일째부터는 그냥 뭐 조금씩 다니셔도 상관없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예, 아주 뭐 엄청 잘 나오네. 소변량도 좋고 경과 또한 좋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황의규 씨는 새 신장과 잘 살아가기 위해 앞으로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기증자는 회복이 더 빠르다. 정영수 씨는 거동을 할 수 있게 되자마자 남편의 병실을 찾았다. 서로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제서야 안심이 되는 두 사람. 30여 년의 결혼 생활이 그러했듯 이번에도 부부는 힘을 합쳐 또 한 고비를 넘겼다. 수술 지금은 마음 변화 없습니다. 마음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고마움이 더 들어가네. 고마운 게 변하고 다 웃기지 마. 한숨 돌리고 나니 그제서야 농담도 나온다. 고맙소. 빨리 이제 회복하는 일만 남았으니까. 똑같은 신장을 하나씩 나눠 가진 부부. 건강한 미래도 함께 다짐해본다. 최소한 30년에서 뭐 한 40년 이렇게 되면은 아주 어린 아이들 아닌 다음에는 뭐 평생에 한 번 이식하면은 되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식을 하고 특히 이제 앞에 처졌던 장막이 하나 거치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이제 이 모든 게 명료해지고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유전력 때문에 가족 간의 이식이 쉽지 않았던 다낭신 환자들. 그런데 이효순 씨는 언니 이효숙 씨로부터 신장 이식을 받게 됐다. 언니 이효숙 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 다낭신 원인 인자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네, 동생분에게 주시게 돼요. 네. 일단 수술하시고 나면 한 달 정도는 병가를 받으셔야 돼요. 특별히 제한은 없어요. 가족 때문에 얻은 병이지만 가족이 다시 희망이 되고 있다. 음식은 일반적으로 좋지 않아요. 언니가 아파지면 받으신 동생이 더 마음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특히 혈압 잘 보시고요. 단백뇨 꼭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저는 진짜로 제가 줄 수 있어서 아무튼 제 동생 진짜 소중한 제 동생한테 내가 뭔가를 줄 수 있어서 저는 정말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언니가 그냥 망설임도 없이 그냥 언니가 내가 하면 되지 딱 그렇게 하니까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하면서 이제 정말 몸 관리 잘해서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너무 소중한 거니까 관리를 정말 잘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 사방이 꽉 막힌 듯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 안규리 교수는 그것을 환자들에게서 본다. 포기하기보다 받아들이고 싸우기보다 다스리며 살아가는 마라톤과 같은 투병 생활. 환자들의 이런 긍정적인 모습에서 만성 신장병 극복의 길이 보인다. 완벽하게 낫는 병은 아니고 점점 나빠지는 것을 오래 기간으로 나빠지지 않게끔 관리하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도 많이 남아있을 때 더 거기에 신경 쓰셔갖고 정말 더 좋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본인 자신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절망을 할 필요는 없다. 항상 이 병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간다는 생각 가면서 언젠가는 치료액이 나올 것이다.